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개포우성 9차 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 초에 입주 예정인 더샵 트리에 단지입니다. 개포동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한 첫 케이스이고요. 그렇다 보니 관심이 더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2달 뒤면 입주를 하는데요. 현재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샵 트리에 단지는 총 232세대로 소형 단지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이 공사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 3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사용 승인이 나면 12월 1일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단지 개요를 살펴보면요. 이 아파트는 총 2개 동입니다. 지하 3층에서 최고 16층으로 되어 있고 232세대이고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40평형은 2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84세대이고 41평형은 3가지 타입 14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폐율은 31%, 용적률은 356%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이 개포의 신축 단지들은 보통 건폐율은 20% 이하이고요. 용적률은 250%에 반해서 이 더샵 트리에 단지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단지이기 때문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8대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포우성 9차의 리모델링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동일하고 이 용적률이 기존의 249%에서 356%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존 용적률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다소 높았습니다. 이 대부분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20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 개포우성 9차는 249%로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기존 18%에서 31%로 늘어났고요. 세대수는 동일합니다. 232세대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29평형, 30평형에서 40평형, 41평형으로 늘어났고 층수도 12층에서 15층으로 되어 있던 곳이 1층을 필로티로 하면서 13층에서 16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공사를 해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는 전부 지하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기존과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포우성 9차는 91년 1월에 사용 승인이 됐었고요. 만 30년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 날 리모델링 아파트로 새롭게 변신할 예정입니다. 더샵 트리에 단지의 이 특징은 수평 증축이 된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준공 15년 이후에 가능하고요. 이 안전진단 결과에서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 개포우성 9차 조합원들은 수평 증축을 해서 면적을 최대한 넓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없었고요. 기존 29평 30평에서 40평 41평으로 11평이 증가되었고 1층은 전부 필로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상을 공원화해서 주차는 모두 지하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더샵 트리에 단지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 타워팰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 바로 왼편에 경남아파트와 우성 3차가 있고 오른편에는 계일초등학교와 개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개포주공 1단지 DH퍼스트 아이파크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 기준으로 향을 보면요. 이쪽은 북동향입니다. 그리고 남동향 이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 분당선 구룡역이 있는데요. 도보로 약 4분이면 되고요. 이 지하 승강장까지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지상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3호선과 분당선을 탈 수 있는 도곡역까지는 도보로 8분 거리인데요. 보통 개포구 앞에서 버스를 타면 1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계일초, 구룡중, 개포고가 있고요. 초중고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숙명여고, 중대사대부고, 오른편에는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가 있고요. 이 대치동 학원가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 면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단지 북쪽에 양재천이 있습니다. 이 양재천을 한번 걸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책로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대모산과 구룡산이 있고요. 이 자연환경 또한 점수를 준다면 최고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인데요. 왼편은 구룡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개포주공 1단지 DH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요. 40평형 A타입과 B타입은 이곳에 있고 41평형 A타입, B타입, C타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은 계일초와 구룡역 방향입니다. 이 보행자 주 출입구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부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요. 구룡중학교 정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 출입구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평형 A타입인데요.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안방 기준으로 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평면도에서 보면 아래쪽이 바로 남동향입니다. 전면에 안방과 거실, 이 투베이로 되어 있고요. 이 거실의 폭은 40평형 치고 거실 폭이 상당히 넓은 거죠. 요즘 신축들 보면 40평형이 4m 80 정도 되니까요. 5m가 약간 넘는 이 거실 폭은 투베이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했던 장점으로 발전시킨 점이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901동입니다. 이 앞쪽에 안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뒤쪽으로는 타워팰리스가 보이네요. 다음은 40평형 B타입입니다. 이 거실의 창호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바로 이 위쪽 부분, 계일초 방향이고요. 이 위쪽 부분의 방향은 타워팰리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방 4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 거실의 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 부분은 막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커튼홀룩 부분이고요. 이 작은 방들과 거실 이쪽 부분이 바로 이쪽 면입니다. 이 40평형 B타입은 이 거실의 창호가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평형 A타입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이 40평형 A타입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투베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 이 거실의 폭은 5m 38cm입니다. 역시나 이 투베이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방향은 이 안방과 거실은 남동향이고 이 작은 방들 방향은 북서향입니다. 이곳이 보행자 주 출입구라고 그랬죠? 이 902동 전면이 바로 주 출입구인데요. 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바로 안방과 거실 부분입니다. 다음은 41평형 B타입입니다. 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에 이 코너 부분입니다. 15세대밖에 안 되는데요. 이 거실 부분에 창호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과 거실의 이 오른쪽 부분이 바로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계일초와 구룡역 방향이고요. 거실의 아래쪽과 침실 2와 침실 3의 방향은 오른쪽, 남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거실의 개방감은 북동향과 남동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5가지 타입에서 가장 개방감이 좋은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1평형 B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안방과 거실을 기준으로 계일초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가 바로 41평형 B타입인데요. 이 부분이 거실 창호가 있는 부분이고 이 왼편 부분도 거실 창호가 있겠죠. 가장 인기가 예상되는 평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평형 C타입입니다. 이 계일초 방향으로 거실과 안방이 되어 있는데요. 투베이 형태로 되어 있고 방 4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의 폭은 5m 40으로 매우 큰 편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거실과 안방 기준으로 북동향입니다. 계일초 방향이 북동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들 방향은 이 아래쪽인데요. 남서향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각 타입별 평면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분석입니다. 이 40평형과 41평형의 추가 분담금을 포함한 매매 시세는 30억에서 32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전세는 19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동일하고요. 월세는 40평형 5억에 450, 12억에 2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41평형은 8억에 360에서 15억 원에 15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신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면요.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40평형은 37억 원에서 39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9평형은 35억 원, 41평형은 36억 원에서 37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아파트와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매나 전월세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 강점이고요. 그리고 매매가 역시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레미안 포레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격이 낮은데요.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인근 신축 단지에 비해서 높고요. 그리고 평면도도 2배이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긴 직사각형 평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작은 방들은 일조량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고의 한계가 있는데요. 골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 천정고 2m 30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물형 천정 스타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32세대라고 하는 소형 단지입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단점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 기존 용적률이 249%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 리모델링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속도가 관건인데요. 이 속도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상의 입지에 있습니다. 이 초역세권, 그리고 최고의 학세권, 그리고 바로 옆에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입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축 단지의 희소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대비 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갭 투자 면에 있어서도 굿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입주가 되면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만회가 될 것 같고요. 투자가치 면에 있어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건축에 비해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볼 때 더샵 트리에 단지만의 여러 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저 또한 궁금합니다. 개포동에서 리모델링 아파트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가 봅니다. 조합원들, 그리고 매수 대기자들, 전월세 대기자들, 부동산 관련자분들 모두가 궁금한데요. 이틀간 사전 점검 기간에 미리 약속하셔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입이 5가지가 있고 안방과 거실의 향에 따라서도 느낌이 완전히 다를 텐데요. 이 사전 점검 기간 때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이 11월 30일 난다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가 2달도 안 남았는데요. 더샵 트리에 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포우성 9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더샵 트리에 단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간단한 동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외관만 촬영했는데요. 나중에 내부 영상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